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모형항공기 동아리 나래입니다. 2024년 2학기부터 진행한 로라 기반 텔레메트리 모듈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자 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드론이나 모형 항공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텔레메트리라는 부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드론에서 텔레메트리란 PID 개인값 같은 파라미터를 수정하거나 이륙 및 리턴 투 홈과 같은 원격 명령을 내리거나 속력 및 기울기 같은 상태값을 지상국에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텔레메트리 모듈은 보통 구입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직접 제작해보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개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개발하기 앞서 텔레메트리 모듈의 구성과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무선 통신 칩셋과 픽스워커와 같은 FC와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PC와 통신하기 위한 커넥터와 칩셋으로 구성됩니다. 구성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무선 통신 칩셋은 UART와 같이 인베디드 기기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신합니다. 그래서 FC와 무선 통신 칩셋은 직접 연결됩니다. 그러나 PC는 다른 프로토콜인 USB,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USB를 UART로 바꾸어주는 USB to TTL 칩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USB 2.0과 UAR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통신 모두 직렬 통신 기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USB 2.0은 디퍼런셜, 차동 통신이라는 점과 하프 듀플렉스라는 차이점이 있는 반면 UART는 싱글 엔디드와 풀 듀플렉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 차동 통신은 두 신호의 차이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USB 데이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노이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쌍으로 이용되고 이 때문에 데이터를 통신과 수신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형태인 하프 듀플렉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UART의 경우 송신을 위한 TX와 수신을 위한 RX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로써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동 통신과 다르게 기준점이 GND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동 통신 대비 노이즈에 취약할 수는 있지만 배선이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어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USB의 특징으로 인해 아두이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H340 또는 FT232와 같은 USB to TTL 칩셋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텔레메트리는 무선 통신 칩셋, FC와 연결하는 커넥터, PC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및 TTL 소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적절한 무선 통신 칩셋만 사용한다면 텔레메트리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두이노에서 주로 사용하는 HC05, 06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서 텔레메트리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HC05는 UART를 지원하는 단순한 블루투스 통신 모듈로서 얼마든지 텔레메트리 모듈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적절한 무선 통신의 칩셋을 찾다가 이바이트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바이트는 다양한 무선 통신 모듈을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스촨성 청두시에 위치해 있고 중국어로는 成都一百特电子科技有限公司 라고 합니다. 아마 로라 모듈을 찾아보셨으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주로 로라 모듈을 판매하고 있지만 와이파이나 BLE,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 지그비 등 다양한 프로토콜의 모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UART, SPI와 같이 인터페이스의 선택지가 넓고 주파수도 430, 433, 900MHz 등 여러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력 상품은 433과 900MHz의 로라 모듈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바이트로부터 E22 900T33S 모듈을 지원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듈은 로라 프로토콜을 이용한 모듈이자 900MHz 대역에서 33dBm, 약 2W 출력을 제공하는 강력한 모듈입니다. 이러한 모듈을 UART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발하기에 앞서 개발 보드를 구입을 해서 FC와 연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픽스호크에서 사용하는 GCS 프로그램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라 그런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션 플래너와 큐 그라운드 컨트롤 두 프로그램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텔레메트리 모듈 간 페어링을 하거나 통신 주기를 바꾸는 에어레이트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점퍼를 옮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 보면 설정 보드에 진입하기 위해 M0, M1 핀을 3.3V나 GND, 그러니까 로직 레벨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저희는 해당 모듈을 처음 다루는 부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쉽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를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에 좋은 성능의 MCU란 사치이며 전력만 많이 먹을 겁니다. 단순한 신호등 제어에서 인텔 제온급 컴퓨터를 쓴다면 엄청난 예산과 전력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단순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제품을 찾다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STM32U375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STM32U375 칩셋은 저전력이지만 높은 성능, 그리고 다양한 통신 기능, 그리고 별도의 파이 없이 USB와 연결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FC는 UART로, PC는 USB로 MCU 칩셋에 연결되며 명령을 분석하여 E22-900T33S 모듈에 전송하도록 구성합니다. MCU는 양쪽에서 전달하는 패킷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특정 패킷을 전송받으면 2바이트 모듈이 설정 모듈에 진입하도록 구성됩니다. FC나 PC는 마브링크2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마브링크2와 겹치지 않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2바이트 모듈에 설정값을 적용하도록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2바이트로부터 제품을 제공받고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앞서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433MHz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이를 해결해 보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이 433MHz 주파수가 ISM 대역이라 해서 국제적으로 산업, 과학, 의료 등에 사용하는 자유 주파수 대역인데 한국에서는 해당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요 433 텔레메트리 모듈을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찾던 중에 KC 인증을 받은 900MHz 로라 모듈을 알게 되었습니다. KC 인증을 받았다는 건 국내 전파법에 적합하구나 싶어가지고 판매 중인 900T22 모듈의 상위 버전이었던 33S 모듈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혹시 몰라서 법규를 찾아봤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 공격 무선 설비의 기준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 공격 무선 기기 이 두 법령에서 900MHz 대역에서 최대 출력은 안테나의 절대 이득을 포함해서 25mW가 최대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25mW면 약 14dBm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가 3dBi라서 22S 그러니까 22dBm 모듈을 써도 한 25dBm이 돼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저희가 찾아보았던 KC 인증 모듈도 정해진 조건 하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법을 어길 수는 없기에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출력을 4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었고 최소로 조정하면 24dB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dBm 감쇄기 모듈을 구입을 해서 24dBm 모듈에서 15dBm을 빼고 3dBi 안테나 이득을 포함하면 약 12dBm 정도 됩니다. 이로써 법을 충족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어찌어찌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433MHz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 즈음에 이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드론 박람회에서 433MHz 대역으로 통신할 수 있는 SOC와 같은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론용 433MHz 대역의 상용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법령도 생활 무선공용 설비에서 433MHz를 0.5W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33
MHz의 모듈인 E32, 433T, 33S 모듈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로도는 카이캐드 9.0 버전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카이캐드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EDA라서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성능도 제법 좋습니다. 회로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녹화를 했는데요. 설정을 잘못해서 화질이 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